오늘은 그리스어 원전 번역 일리아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호메로스가 지었고요. 천병희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개정판인데요. 2015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차례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첫 번째는 옹기니 서문이 나오고요. 제1권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제2권 아가멤논의 꿈 함선 목록, 제3권 맹약 성벽 위에서의 관전,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결투, 제4권 맹약의 위반 아가멤논의 열병, 제5권 디오메데스의 무흔, 제6권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만남, 제7권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 시신들의 매장, 제8권 전투의 중단, 제9권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 간청, 제10권 돌론의 정탐, 제11권 아가멤논의 무흔, 제12권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다, 제13권 함선들을 둘러싸고 싸우다, 제14권 제우스가 속임을 당하다, 제15권 아카이오이족이 함선들에서 다시 밀려나다, 제16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제17권 메넬라우스의 무흔, 제18권 무구 제작, 제19권 아가멤논과 화해하는 아킬레우스, 제20권 신들의 전투, 제21권 강변에서의 전투, 제22권 헥토르의 죽음, 제23권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장례 경기, 제24권 몸값을 주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옹기니 서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메로스, 그리스 정신의 출발점이자 원천.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6세기 이후 그리스 교과서가 되어 음송자들에 의해 전 그리스에 유포되고 지식인들에 의해 암기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언어와 문학, 조형미술, 나아가 그리스인들의 자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스 정신의 출발점이자 원천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노래하지 않은 어둠에 쌓인 먼 역사의 첫 새벽에 인간으로서 겪는 모험과 인간이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간적인 삶의 본질을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를 성서 다루듯 했다. 플라톤과 크세노파네스 같은 철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젊은이의 교육에 부적합하며 호메로스의 신들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를 들어 호메로스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호라티우스는 시학에서 작가로서의 호메로스를 극찬했다. 또한 로마 문학을 대표하는 베르길리우스의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스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종합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 문화어로 그리스어를 쓰던 동로마 제국과 달리 라틴어를 쓰던 서유럽에서는 1100행 정도로 요약된 라틴어 일리아스라는 라틴어 번역본만 읽히고 인용되었을 뿐 작가 호메로스에 대한 관심은 차츰 퇴조하였다. 문명의 순수한 근원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복귀할 것을 외치던 르네상스기에는 고전의 관심이 커지면서 호메로스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크로비우스의
베르길리우스 찬양과 신곡에서 단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 베르길리우스 상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아이네스를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보다 높이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과 스칼리게르의 시학, 영향권 아래 있던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도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아이네스보다 논리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호메로스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태도는 호메로스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지난 150년 동안의 토론들에 그대로 유입된다. 그러나 질풍노도 문학에서 습득이나 기교, 규범보다 천재성과 사실성, 독창성이 더 중시됨에 따라 호메로스는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일약 문학에서 불멸의 사표로 추앙받는데 그러한 경향을 주도한 인물로는 독일의 레싱, 헤르더, 괴테 등이 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얼마나 호메로스에 심취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동안 호메로스 이전의 서사 전통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호메로스가 전승된 소재를 사용하고 같은 자구나 문장을 자주 반복해 사용한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호메로스의 독창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독창성은 그러한 전통을 주어진 그대로 엮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에 맞춰 어느 한 부분이 빠지거나 자리바꿈할 경우 전체가 무너질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 적절히 배열하는 프롯에 있다. 플롯의 완벽한 통일성이야말로 호메로스의 문학성에서 으뜸가는 가치이다. 자구나 문장의 반복은 독자가 아니라 청중을 위해 하루에 일정량의 시행을 읊었던 그 시대 음송시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메로스의 또 다른 매력은 세계를 놀라울 정도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호메로스가 다양한 비유들을 그토록 자주 사용하는 것도 인간의 삶과 인간 정신에 대한 총체성 구현이라는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총체성의 단적인 예가 아킬레우스의 방패인데 거기에는 결혼식과 재판 같은 평화로운 생활과 포위와 기습 같은 긴박한 전시 상황, 농부와 목자와 포도 재배자들의 전원생활 등 인간의 온갖 활동상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그 전체 위에 별이 총총한 하늘이 걸려 있는데 그 둘레에는 세 개의 강인 오케아노스가 흐르고 있다. 이처럼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완결된 우주와 그 안에서 영이 되는 총체적인 삶이다. 아이네스에서도 전설적인 로마 건국자 아이네아스의 방패가 묘사되고 있지만 거기에 그려진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보다는 악티움 회전까지의 미래의 로마 역사, 말하자면 한 민족의 위대한 역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민족시라면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은 감히 세계시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번역은 1982년 처음으로 원전을 번역한 뒤 1996년에 1차 개정판을, 2006년에 2차 개정판을, 이제 다시 3차 개정판을 내놓는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고전들의 고전인 까닭에 여러 독자층이 두루두루 읽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선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 책은 이미 해놓은 작업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고려해 다듬었다. 서양에서는 어려서부터 옛 이야기를 읽듯 읽는 고전이기에 우리나라 독자들도 누구나 마음먹으면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체험의 다양한 본질을 가장 심오하게 밝혀낸 호메로스에게 나로서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다. 2015년 6월 웅기니 천병희. 그리고 오늘은 여기 서문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